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남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게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 5개월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해외 축구, 그리고 국내 경기들과 지금은 끝이 났지만 일본 야구와 메이저리그, 마지막으로 다음 달 드디어 개막할 미국 축구까지 전체 종목 모두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 5개월간 진행하게 되면서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들 총 8번 화살표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스포츠 분석 최초로 10연승 이상 기록만 총 8번, 그리고 작년에도 10연승을 추가해주게 되면서 3년 연속 10연승 이상 기록도 갖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10연승을 한 개 더 추가한다면 4년 연속도 10연승 이상 기록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우리 숲TV 여러분들께서는 다들 확인을 한번 해보셨겠지만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더 확인해 보시라고 이렇게 따로 개인 통산 기록들 하나하나 모아서 유튜브 댓글창에 링크 한 개 남겨드렸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셔서 해당 날짜와 그리고 내용들, 마지막으로 댓글들까지 모두 투명하게 확인 가능하시니까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항상 모든 이제 연승을 2폴 2조합 또는 3폴 2조합으로만 수익 기반 만드는 연승 구간이고, 또 이렇게 모든 경기에 또 박스 적중 박스에 일자들을 다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표기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뭐 연패 구간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장점, 그리고 뭐 2주 전에 적중했던 박스를 마치 어제 적중했던 것처럼 현혹시키는 그런 문제는 없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고요.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 중에서 카톡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ADMH 유튜브 적중이님 댓글창 별풍선 200개 적중 오픈 기원. 카카오톡 링크 남겨놨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24시간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고, 유튜브로 보실 분들도 유튜브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게 되시면은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데이터표 즉시 확인 가능하십니다. 또 이런 식으로 단기 패키지, 뭐 주 패키지나 월 패키지 단위로 단기적으로 받아보실 분들께서도 이렇게 또 쑥TV에서 별풍선 후원하게 되시면 또 일수에 맞게 데이터표 쪽지함으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해외 축구는 정말 오랜만에 중강승부 구간입니다. 제가 중강승부가 성적이 좀 좋아요. 보시면은 현재 지금 4연승 구간. 이게 좀 이제 중승부로 가져가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재료, 강승부로 가져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재료. 요런 구간들을 보통 중강승부로 많이 가는데 부담 없이 가다 보니까 좀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5연승 잘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주간은 뭐 사실 진짜 대박이긴 했죠. GS 칼텍스는 제가 이거 형들아 딱 잘라 말씀드리지만 분석으로 잡은 게 아니라요. 감으로 간 겁니다. 감으로. 늘 저는 주간 경기는 성적이 잘 나와도 제가 잘했다는 느낌보다도 감이 좋았다는 말씀드리는데, 오늘 아마 주간 프리뷰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거 제가 감으로 오늘 정말 좋아 보인다 그랬는데 가져왔고 심지어 언더까지 나왔어. 어쨌든 참가하실 분 참가 잘 하셨을 겁니다. 다들 축하드리고요. 해외 축구는 어제도 역시나 또 적중입니다. 바로 연승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주간 또 올킬이기도 했죠. 자, 그러면 해외 축구는 첫 번째 브라이튼과 벌리 경기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후원해주신 분들 일단 표 빨리 보내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총 9경기 준비해왔습니다. 자, 브라이튼랑 벌리 경기입니다. 요거 좀 낚이기 좋은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배당에서도 보이시겠지만 양쪽의 전력 차이는 많이 납니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도 뭐 홈 경기에서 성적이 그렇게 나쁜 팀은 아니고, 애초에 이 팀 자체는 홈에서 화력이 그래도 좀 장점이 팀이긴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브라이튼 쪽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반대로 벌리가 이번 시즌 원정 성적이 진짜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벌리 반대는 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문제가 되는 거는 리그에서 6경기 동안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데 그 과정 자체가 너무나도 좀 답답한 흐름입니다. 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너무나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또 참고로 지금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도 뭐 디에고 고메즈나 데니 웰백 이 두 선수가 모두 나올 수 있긴 합니다만 중원 구간에 결장자가 좀 있기 때문에 볼이 돌아가는 어떤 그런 볼의 흐름도 많이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옛날처럼 브라이튼이 막 빠른 템포로 홈에서 공격하고 이런 느낌이 지금 아니야. 완전 다른 팀이 됐습니다.
그래서 브라이튼은 그런 부분이 좀 위험하고요. 반대로 벌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원정 경기 가져가면 안 됩니다. 승격 팀의 대부분 첫 번째 시즌의 문제가 원정 경기에서 좀 경기력 기복이 심하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썬덜랜드도 보면 형들아 홈 경기를 정말 잘하는데 반대로 원정 경기를 너무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승격 팀들의 좀 뭐랄까 이런 원정 경기력 편차가 분명히 좀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뭐 벌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갖고 있는 이제 힘 자체는 수비값으로 봐야 되긴 하는데 또 이제 원정 경기 수비력이 너무나도 좋지 못하고 거의 뭐 원정 경기에서 보니까 3실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평균. 그만큼 실점 자체가 좀 많이 높다. 리그에서 지금 9경기 동안 승리가 없기도 하고 최근에 벌리도 누락자로 인해서 부상자가 지금 너무 많잖아요. 누락자로 인해서 공격력 자체도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요런 경기 특히나 브라이튼이나 벌린 여러분들 역대 통산 만났다 하면은 뭐 승패 구간보다 무승부가 더 많았던 팀이었거든요. 얘들이 5승 10무 5패야. 그래서 무승부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경기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이거는 1.3배당을 가져갈 바에는 벌리 2프랜승이 낫다라는 생각이고요. 또는 뭐 이런 똥배 가져가서 활용할 수 있는 경기는 아니고 고배당 쓰실 분들이 뭐 무승부나 아니면 브라이튼이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1점 차 안쪽을 노려보면서 뭐 1헨무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 좋은 경기라 봅니다. 뭐 지금 배트맨에는 이제 2프랜이라는 게 도입이 또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벌리 2프랜 쪽으로도 한번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언더는 어떠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저도 언더를 보긴 했어요. 근데 브라이튼이 가끔 헷가닥해가지고 홈 경기에서 다득점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언더에 대한 부분보다는 차라리 승패나 아니면 무승부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메리트는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브라이튼 햄무 또는 무승부 또는 언더 이렇게 라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경기는 울버햄튼과 웨스트햄 경기입니다. 사실 좀 눈이 의심스러웠던 경기였어요. 이게 아무리 그래도 웨스트햄에다가 역배를 준다. 이거는 어제 제가 프리뷰해드렸던 그 랑스 경기랑 좀 비슷한데 제가 랑스도 어제 형들아 이게 역배를 받을 만한 이유가 절대 없는 경기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됐다 배당이. 그러니까 저는 어제 또 저녁에 바뀌는 줄 알았어. 한번 잠겨가지고. 근데 그대로 2.4로 갔고 역배로 어제 0대3 역배승을 거두기도 했죠. 이것도 배당은 제가 볼 때 잘못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울버햄튼이 아직까지 이기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이 못 가져갑니다. 아무리 배당이 뭐 오늘 1.3배당 좋게 쥐어졌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가져가는 건 좀 시기상조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울버햄튼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꾸준하게 득점은 나온다라는 거 최근에 그게 좀 장점이라고 봅니다. 반대로 그러면 웨스트햄이 정말 뛰어나게 좋냐 그런 느낌도 아니긴 하죠.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도 원정 경기에 대한 문제가 너무나 크고 원정 경기에서 최근에 보면 7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데 그 과정이 공수 밸런스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실점률은 크면서도 이제 득점률이 낮은 전형적인 원정 약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클린시트 경기가 아예 없습니다. 최근에 놓고 보면은 뭐 이번 시즌 둘 다 클린시트 경기가 하나도 없는 두 팀이 오늘 맞붙는 경기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양등 나오는 경기. 둘 다 모두 득점이 터질 만한 경기고, 울버햄튼은 이번 시즌 어쨌든 이제 공격력에 대한 문제도 갖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주전 수비수들도 다 지금 부상으로 이탈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울버햄튼 지금 수비수가 대부분 1.5에서 2군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수비에 대한 문제점이 오늘 울버햄튼은 클 것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거는 웨스트햄이 질만한 게임은 아니라고 봅니다. 양득이 가능하면서도 웨스트햄이 질만한 게임이 아니라는 거는 1대2 스코어 정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경기라고 좀 보겠고요. 뭐 어쩌면 어제 랑스처럼 혼자서 그냥 오버내면서 역배를 때릴 가능성도 있는 경기라고 봅니다. 둘 다 어쨌든 수비가 너무 안 되는 팀. 클린스트가 이번 리그에서 한 번도 없는 두 팀이 맞대결이기 때문에 이거는 언더를 볼래야 볼 수가 없다. 오히려 오바가 역배예요. 1.76배당이라서 오바 쪽으로 접근을 하면서 이건 저는 웨스트햄 프랜승 이렇게 보겠습니다. 좀 제가 좋아하는 구간이긴 했는데 그래도 울버햄튼 경기에서 조금은 긴가민가 했던 경기이긴 했어요. 근데 하여튼 제가 좀 잘 즐겨 쓰는 그런 구간이긴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엔 본머스랑 아스날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해외 축구 중 제가 또 잉글랜드 전문이다 보니까 해외 축구 그리고 EPL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좀 재미있는 경기가 이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스날 팬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본머스가 눈에 가실 겁니다. 지난 시즌 본머스를 상대로 2번 다 졌죠. 그리고 뭐 어쨌든 얘들 둘이 만났다고 하면은 다득점 경기가 워낙 많이 나오는 두 팀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오늘 재밌게 또 볼 수 있는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들고요. 본머스는 아예 컨셉이 바뀌었어요. 얘들이 이번 시즌 초반에는 그래도 공수 밸런스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격 빠따는 좋은 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득점은 터져요. 그리고 이제 세메뇨라는 딱 그 원톱 자원 이 1번 라인에 1선 라인 딱 두고 2선 라인까지도 좀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는 이제 그 라인업을 갖고 있는 게 본머스이기 때문에 또 홈 경기에선 다득점도 또 가능한 또 그런 팀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본머스라는 팀은 원정만 아니면 됩니다. 원정만 아니면 충분히 홈 경기는 이제 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또 6연승. 역시나 뭐 리그에서 지금 아스날을 따라올 팀은 현재 지금 없어 보이는 그런 지금 상황이기도 하고 또 아스날이 원정 경기를 더 공격적으로 해요. 또 희한하게도. 그만큼 양쪽 다 오늘 공격적인 전술과 공격적인 전술이 맞붙는 구간이다. 항상 붙었을 때 다득점 경기가 많이 나오기도 했고요. 보머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홈 경기에서 안 좋았던 분위기를 오늘 여기서 아스날이라는 대열을 낚아준다면 또 한번 꺾을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딴 거보다도 그 본머스의 현재 지금 감독이죠. 이라올라 감독이 아스날을 상대로 지금 총 4번의 이번 시즌 경기를 했는데 이번 시즌이 아니라 리그에서 4번의 경기를 했는데 첫 부임해였나요? 그때 당시에 아스날한테 정말 크게 깨졌거든요. 한 번은 뭐 4대 0이었나? 4대 1, 뭐 3대 0, 막 이런 식으로 두 번 다 깨졌는데 또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두 번 다 아스날을 다 잡았어. 그만큼 어느 정도 이 이라올라 감독이 아스날 경기를 임하는 자세도 조금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저는 이 경기는 어쨌든 2.5라고 한다면 오바 쪽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보겠고요. 그리고 이라올라 감독도 홈 경기에서 경기력이 나쁜 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진다고 하더라도 1점 차 이상 나올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트맨이 쥐어주는 이 2프랜승 적극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머스 2프랜 그 다음에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에스파뇰과 바르셀로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의 1순위 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 형들 리즈랑 맨유 경기도 이거 9시 반 경기라서 내일 제가 아마 이거를 제 방송 시간 관계상 아마 분석을 못 해드릴 것 같긴 한데 가볍게만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 리즈 역배를 봅니다. 이 경기는 어차피 더비 경기고 리즈가 홈이고 맨유의 최근에 가장 큰 문제는 최근에도 울버햄튼과의 맞대결에서 제가 그 무승부 받으렸잖아요. 사고 난다고 거기서 그게 맨유가 지금 공격 라인이 완전 전멸입니다. 그죠? 어쨌든 뭐 은베모 같은 경우에도 국가대표 차출로 빠져버렸고 메이슨 마운트도 없죠. 그 다음에 그 뭐 부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상으로 빠져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골 넣을 만한 자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더 쪽 보면서 리즈가 역배거든요. 역배 쪽이나 프랜승 쪽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에스파뇰이랑 이제 바르셀로나 경기인데 이거 아마 많은 분들이 가져갈 거예요. 왜냐면 배당도 좋아. 심지어 1.4배당이면 형들 눈깔이 돌아갈 만합니다. 이거는 어쨌든 바르셀로나 같은 팀이 원정 경기라고 하더라도 에스파뇰을 상대로 1.4배당을 받았다. 혹할만 하다라고 보는데 자, 다만 우리가 이제 라리가를 좀 오래 보신 분들이나 해외 축구에 대한 이제 저기 견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딱 이 경기 보면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죠. 바로 이것도 더비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엘 클라시코 더비만 있는 게 아니라 라리가에는 또 하나의 더비가 더 있죠. 바로 바르셀로나 더비.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 이제 정치적으로 조금 이제 문제가 있었던 그런 이제 상황인데 두 팀이 어쨌든 에스파뇰도 바르셀로나 연고지에 속한 바르셀로나 더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에스파뇰의 최근의 강점입니다. 이 수비력. 라리가랑 세리에가 최근에 보면은 수비 좋은 팀들 찾기가 많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에스파뇰은 수비 자체가 좀 탄탄한 팀이고 최근에도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 6승 1무 2패. 홈 경기만큼은 에스파뇰이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추가적으로 에스파뇰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실점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뭐 최근 경기만 놓고 봐도 최근 평균 실점이 0.5실점 상당히 낮다라고 평가되겠고요. 바르셀로나보다 오히려 더 좋아요. 그러니까 홈 에스파뇰의 평균 실점과 바르셀로나의 원정 경기 평균 실점만 비교해 볼 때는 에스파뇰이 더 낮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원정 경기 평균 실점이 한 1.7인가 그렇거든요. 생각보다 높아요. 그만큼 바르셀로나는 원정 경기에서 공격적으로 임하되 수비에 대한 문제점을 좀 분명 갖고 있는 팀이긴 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바르셀로나가 최근에 화력이 좀 폭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오늘 뭐 레반도프스키 같은 경우에도 얘가 뭐 때문에 빠진다 그랬더라? 레반도프스키가 다음 저기를 뭐 슈퍼컵 때문인가 아무튼 그래서 뭐 빠진다 그러고 있고 전체적으로 저는 오늘 이 경기가
살짝은 좀 쎄했던 경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언더바도 이게 3.5기 때문에 꽤나 생각보다 높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언더 쪽 한번 보게요. 바르샤가 이기면 아마 마헨 오바까지 날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바르셀로나 이긴다고 하더라도 1점 차 승리라 봅니다. 뭐 2대1 이게 최선일 거라 보고, 아니면 1대0이나 아니면 무나올 수도 있는 그런 경기라고 봐서 일단 언더 먼저 보겠습니다. 언더 먼저 보고 바르셀로나는 일반승 정도만 컨택해보는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햄무로 한번 접근해 보셔도 나쁘지 않은 그런 경기입니다. 자, 그 다음은 세비야 그리고 레반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성 좋은 경기입니다. 제가 항상 축구는 상성이 스포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상성 좋은 경기 중에 한 경기겠고요. 일단은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홈 경기에서 나쁜 경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점 자체가 관리가 안 되는 편이긴 하거든요. 은근히 세비야 같은 경우 최근에 보면 클린시트 경기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꾸준하게 실점은 허용하고 있긴 한데, 다만 홈 경기 기준으로는 항상 뭐 평균 멀티 실점, 뭐 어떤 시즌을 치르든 매 시즌마다 홈 경기만큼은 그래도 멀티 득점 정도는 꾸준하게 보여주는 게 세비야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원정에 대한 문제를 좀 크게 갖고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냐, 원정에서 득점이 아예 안 돼요. 최근에만 놓고 봐도 레반테가 거의 득점 6경기 동안 2득점밖에 못했거든. 전반적으로 이제 득점력은 많이 떨어지는데, 반대로 레반테가 지금 리그 전체적으로 모든 팀 통틀어서 실점이 두 번째로 높은 팀입니다. 그만큼 실점 관리도 안 되고 있다. 특히나 레반테가 세비야 원정 경기에서 또 약하다라는 것 또한 오늘 레반테의 약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만 어쨌든 이런 겁니다. 형들이 지금 고려하는 거는 딱 그거잖아요. 이 친구가 오늘 이제 승부로 뭘 가져갔을까라는 건데, 근데 이게 상성적으로 너무 좋은 경기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세비야가 승부로 쓸만한 재료였나, 이런 건 형들이 이제 한번은 고려해 볼만 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라리가나 형들 그 또 이따가 다음 주인가 하겠지만, 분데스리가가 그 이번에 박싱데이 때 쉬었잖아요, 그죠? EPL과 달리 얘들은 2주 정도를 쉬고 또 경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분석에서 좀 이제 빗나가는 느낌은 아닐 겁니다. 어쨌든 세비야 승리, 그리고 요거는 마헨 아니면 햄머에다 언더 볼게요. 1대0 아니면 2대0 승리라 봅니다. 뭐 써먹기에는 상당히 좀 괜찮았던 그런 경기였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라치오랑 나폴리 경기 보겠습니다. 오늘 세리에도 사실 유벤투스 경기도 괜찮았거든요, 형들. 근데 배당이 너무 짜더라고. 1.17 배당밖에 안 돼서, 그러면은 유벤투스를 마헨을 가져가야 되는데요. 근데 유벤투스 최근에 형들 그 경기력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벤투스가 화력이 좋은 느낌이 아니야. 유벤투스 최근에 보면 수비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폼을 회복을 한 거라, 이 똥배를 건드리자기에는 그 마피아 리그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고, 마인을 가져가기에는 유벤투스가 공격보다는 수비력이 좋아진 게 좀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제외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유벤투스도 가져가기에는 괜찮은 경기기는 해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라치오랑 나폴리 경기 계속해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치오의 이번 시즌 가장 큰 강점입니다. 뭐 수비력입니다. 뭐 대단합니다. 지금 그 이번 시즌 벌써 클린시트만 9번이에요. 뭐 아무리 세리에 리그가 수비를 잘하는 리그다 합니다만, 최근 이번 시즌 같이 은근히 수비 조직력이 많이 와해되어 있는 경기들이 많이 나온 상황에서 이 정도의 수비값을 보여준다라는 거는 라치오의 수비 능력은 진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문제가 이제 무가 너무 많다. 라치오가 승리할 수 있는 경기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다라는 게 좀 유일한 약점이라고 보고요. 나폴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팀이 이번 시즌 공격력이 좋은 팀이긴 하잖아요. 전반적으로 뭐 득점 볼륨도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근데 뭐 케빈 데브라이너부터 뭐 루카쿠는 애초에 빠져 있었었고, 전반적으로 공격 라인들이 조금은 이제 와해되게 되면서, 지금 나폴리에 그래도 우리가 믿고 볼 수 있는 게 그래도 뭐 호일룬 아니면 뭐 네레스 요 정도긴 한데, 뭐 호일룬 원톱 체제에서 호일룬 아니면은 딱히 나폴리도 뭔가 막 득점이 임팩트가 좋은 느낌은 아니긴 합니다. 다만 나폴리도 최근 수비 능력치가 상당히 좋아졌다. 얘들도 보면은 거의 뭐 경기당 평균 실점 1실점 이하로 또 찍어주고 있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양쪽 다 아마 수비가 좋은 느낌으로 게임을 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라치오가 나폴리를 상대로 상당히 상성이 좋아요. 최근 경기만 놓고 봐도 이제 5승 1무 패배가 없는데, 이 5승 1무 동안 하는 동안 이 수비값, 그러니까 무득점 경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나폴리를 꽁꽁 묶어낸 느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저는 그래서 라치오가 약 정배를 받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배를 받았어요. 그러면 뭐 역배 한번 건드려 봐야죠. 또는 프랜스 무나로 가서 크니까
프렌즈 한번 건드려보면서 언더.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온 심지어 라치오가 역배 배당이 좀 차이가 컸던 걸로 기억나요. 한 2.8이었나? 좀 크긴 합니다. 자, 그 다음은 니스랑 스트라스부르 오늘 리그앙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스가 요즘 뭐 리그에서 너무 못하고 있죠. 못해도 진짜 너무 못한다라는 이제 얘기가 어울리는데 리그 현재 지금 6연패입니다. 정말 큰 이제 연패 구간에 빠져 있는 지금 상황인데요. 반대로 이제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에도 원정 경기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감을 너무나도 크게 갖고 있기도 합니다. 원정 경기에서 득점이 안 나와요. 그런 좀 문제점이 있고요. 어쨌든 최근에 이제 스트라스부르의 강점은 리그왕에서 좀 보기 힘든 좋은 수비값을 갖고 있다라는 거, 이제 그런 강점을 좀 갖고 있고요. 얘들 최근에 온 스트라스부르는 진짜 밥 먹듯이 클린시트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이제 스트라스부르의 강점은 공격력보다는 수비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될 것 같고, 반대로 니스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꾸준하게 지금 연패를 하는 동안, 그러니까 니스라는 팀의 지금 문제점은 약간 EPL의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유로파 리그를 함께 병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얘들 또 그 프랑스 컵 또 이겼거든요. 직전 생테티안 상대로. 그렇게 되면서 일정들이 너무 좀 꼬이기 시작을 했어. 그런 부분에서 실점률이 좀 많이 올라갔다라는 게 니스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만 어쨌든 니스가 스트라스부르를 상대로 상성 좋습니다. 최근에 거의 패배한 적이 거의 없고요. 그만큼 니스가 오늘 조금의 수비 능력치만 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스트라스부르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원정 스트라스부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 경기는 저는 니스가 역배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프랜승 쪽만 한번 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언더 봅니다. 먼저 보고 싶은 건 언더입니다. 언더 먼저 보고 프랜승 쪽, 이렇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자, 그 다음은 릴과 스타드랭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역시나 리그왕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경기 중에서 좀 가장 재밌게 볼 수 있는 경기가 바로 릴과 스타드랭의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양쪽 다 조금은 치열하게, 그리고 좀 다득점 경기가 예상되는 그런 경기이기도 합니다. 릴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이번 리그왕에서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요, 뭐 득점력만큼은 어마무시합니다. 평균 뭐 2에서 3득점 정도가 나와주고 있는 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홈 경기를 훨씬 더 잘하는 팀 중에 하나가 역시나 릴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제 렌 같은 경우에는 원정 경기의 문제점이 너무 커요. 물론 최근에 리그에서 못하고 있는 느낌은 아닙니다만 원정 경기에서 7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데 그 경기 동안 스타드렌이 보여줬던 문제가 역시나 수비에 대한 문제점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렌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최근에 보면은 이제 뭐 계속해서 리그에 승리를 거두는 동안 화력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놓고 게임을 풀어나갔기 때문에 뭐 2실점을 하더라도 2실점을 따라잡을 수 있는 뭐 그런 팀이 바로 렌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양쪽 다 아마 오늘 많은 어쨌든 공방전 속에서 경기를 좀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그 오늘 양쪽 다 결장자가 좀 많은 편이긴 한데요. 릴도 그렇고 스타드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주포들이 전부 다 나옵니다. 다행히도 공격 라인에 크게 결장자는 없고 대부분 수비 라인,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라인들, 요 라인들이 좀 결정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요 경기는 저득점보다는 고득점, 다득점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요 경기 또한 상성 좋은 경기이긴 합니다. 뭐 릴 같은 경우가 최근에 스타드랭을 상대로 12경기 동안 이제 패배가 없다라는 거, 6승 6무입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홈 경기에서 스타드랭 상대로 더 경기력이 좋기도 합니다. 요거는 릴 승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릴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어쨌든 양쪽 다 치고받는 느낌이라 햄무 이상 보긴 좀 어렵다고 봅니다. 1점 차 예상하면서 오버까지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아까부터도 좀 이제 좀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경기인데 이게 이제 내일 경기예요. 그러니까 23시 경기인데요. 제가 보통 분석을 할 때 유튜브를 올릴 거를 고려를 해서 당일 경기를 안 가져와요. 그러니까 오늘이 1월 3일이잖아요. 그러면 1월 3일 경기들을 제가 안 가지고 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9시 반에 아스턴 빌라 경기나 또는 이따가 22시에 그 누구 경기더라? 라리가의 경기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런 경기들을 안 써먹어요. 그러니까 써먹으려고 하더라도 그 전날 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르세유 경기도 이제 따지고 보면은 내일 23시 경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내일 분석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오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마르세유랑 낭트 경기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 유벤투스 경기 때는 유벤투스의 1.17배당 이거 잘 모르겠다. 왜? 어차피 유벤투스 1.17배당은 마피아 리그 특성상 이거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1.17배당을 가져가기에는. 그러면 마헨슨을 가져가야 되는데 사실 유벤투스가
최근에 수비력이 많이 좋아진 팀이었지 공격력이 좋아진 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마헨승 접근하기 어렵다. 그래서 버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르세유 경기는요. 제가 가끔씩 가다가 그런 얘기를 드리잖아요. 오늘 이 정배는 부러질 수가 없는 정배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뭐 이자놀이 하실 분들은 가져가시고 뭐 오늘 부러져도 내일 마틴 가능하신 분들은 오늘 이런 거 가져가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게 이 경기입니다. 마르세유 오늘 1.15배당은 이거는 뭐 축구라는 종목에서 1.15배당은 진짜 똥배 중에도 개똥배긴 한데 이거는 뭐 사실 부러질 수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마르세유가 이번 시즌 홈 경기 한 번도 안 졌습니다. 그러니까 홈 극강입니다. 마르세유가 원래도 홈 경기를 잘하긴 하는데 홈 극강이고요. 낭트 상대로도 상성상 극강의 상성입니다. 최근에 6년, 5년간 패배가 없는 마르세유입니다. 뭐 그만큼 전반적으로 홈에서 낭트를 상대를 한다. 마르세유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최고의 오늘 매첩이다라고 평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르세유 같은 경우가 최근에 보면 화력도 좋아요. 경기당 이제 2득점 이상씩 꾸준하게 해주고 있는 반면 낭트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2실점 이상씩은 멀티 실점 이상씩은 꾸준하게 해주는 팀이 낭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르세유가 오늘 일단 2대0은 깔고 간다라는 거야, 형들. 2대0은 잡고 간다라는 거고요. 또 낭트 같은 경우에도 원정 경기에서 문제를 갖고 있고 또 리그에서도 보면은 최근에 좀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양새라서 아마 마르세유가 2대0 이상은 나올 건데 두 골 이상은 나올 건데 문제는 그거지.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 또 수비적인 안정감이 고평가되는 팀은 일단 아닙니다. 낭트 입장에서도요. 두 골을 먹힌 상황에 솔직히 여러분 수비하고 싶겠습니까? 난 안 하고 싶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해서 낭트에 이게 만약에 득점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2대1에 대한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놓고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좀 조심스러운 경기긴 합니다. 마르세유가 너무 좋아 보이는데 이건 진짜 마인스까지 봐야 돼요. 이 배당도 1.59 배당인가? 꽤 나쁘지 않긴 하거든요. 근데 보기는 해야 되는데 뭔가 모르게 좀 찝찝하다 막 그래야 되나? 너무 좋은 느낌이긴 하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전 마르세유 마헨승 언더봅니다. 2대0 아니면 3대0 볼게요, 여러분들. 그렇게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뭐 진짜 마르세유가 화력으로 막 게임을 터트려 볼 수도 있고요. 근데 하여튼 마르세유가 골을 먹히면은 이거는 좀 사단 나는 경기긴 합니다. 일반승은 엔간하면 들어올 건데 이제 마헨승을 쓰실 분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겠죠.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프리뷰 깔끔하게 이렇게 끝 맞춰드리도록 하겠고요. 해외 축구 총 9경기 모두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NBA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은 제가 내일 아침에 새벽에 시간이 좀 되면은 7시쯤 시간 맞춰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근데 우리 멤버십 분들은 한 7시 반쯤에 전체표랑 그 다음에 조합표가 모두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가끔씩 NBA를 그 다음날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날에도 데이터를 좀 빨리 받아보실 분들은 뭐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은 제가 또 항상 또 정성껏 또 데이터를 만들어서 또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NBA는 내일 아침 뭐 새벽 7시쯤에 올라는 갈 수 있는데 안 올라가더라도 좀 요거는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오늘 해외 축구가 중강승부 구간이라서 참고해 주시고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프리뷰 깔끔하게 끝 맞춰드리겠고 또 이렇게 중강승부입니다. 데이터 받아보시면서 오늘 중강승부 5연승 함께 도전해보실 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연락주시면 24시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우리 슈티비 여러분들도 빠르게 추천 많이 눌러주시면은 오늘도 전체표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좋은 경기 잘 골라서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